그린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한계점에 다다른 기후 문제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머니투데이 방송은 그린 뉴딜 관련 연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그린 뉴딜이 급부상하게 된 배경과 또 앞으로의 방향, 과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7년 6개월,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1.5도 이상 기온이 상승할 경우 지구의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린 뉴딜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힙니다. 과거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전략으로 그린 뉴딜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추가 경전 예산안 중 1조 4천억 원을 들여 그린 뉴딜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유럽 내에서는 향후에 이제 탄소 감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협정을 맺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그린 뉴딜이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부양을 위한 정책 패키지 성격으로 좀 강화되는 그런 성격을 좀 그린 뉴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분야는 에너지, 운송, 건물입니다. 먼저 그동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 등 탄소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방법을 써왔는데 이를 태양열이나 풍력 등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운송과 관련해서는 석유 기반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의 전환이, 또 건물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변화의 시작에 있는 지금,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경제계와 산업계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리고자 하는 사회상이 뭔지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그널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투자들이 이제 방향을 적절하게 잘 잡을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이제 그린 뉴딜의 첫 발을 뗀 한국. 환경과 경제라는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